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윤석열의 장모, 윤석열 자신에 대한 공격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정세균은 물론이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조국, 이제 더 나아가서 송영길 대표까지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공격하고 나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올라타겠다라는 걸 거의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달 30일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의혹, 거기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3년 구형을 했죠,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이승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오다 구형을 한 것, 이것이 또 맞아떨어졌고 당연히.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국 수렁에 빠졌다고 하죠. 민주당이 조국이 책을 쓰면서 민주당이 친조국과 반조국, 송영길은 털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친문들은 송영길을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 수렁에 빠진 민주당이 조국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과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 밖에 있는 조국과 그래도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조국 수렁을 벗어나야겠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야. 그 기준대로, 그 잣대대로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의 가족, 장모에 대한 이 의혹은 여야를 통틀어서 다 한 번씩 공격을 해봤고 다 방어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는 지금의 야당이 공격을 했고, 윤석열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지금의 여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처에 대한 부분, 처는 이제 미술품 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떤 언론사와 함께 미술품 전시회를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 이 의혹에 대해서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장모에 대한 것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챙긴 것,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했고, 며칠 전에 이제 검찰이 3년 구형이 나온 것입니다. 장모에 대한 의혹은 이것 외에도 장모가 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 재산을 형성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소송건이나 이게 많이 얽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외의 것들은 이제 윤석열 처의 직업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오히려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직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막 떠돌아다니는 소문, 찌라시 같은 게 많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윤석열 그 미술품 전시회사를 운영하면서 협찬을 받은 부분, 장모의 부동산 형성에 관한 부분, 요양병원도 부동산 투자하니까 여기에서 윤석열이 검찰로서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느냐, 또 아니면 결혼하기 이전의 일로서 윤석열이 전혀 모르는 사안이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어떤 도덕성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윤석열 장모의 이 요양병원 부분은 지난 2015년에 이미 검찰에서 이거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수사를 중단했던 것이죠. 그걸 다시 추미애가 지난해부터 다시 끌고 와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승윤을 시켜서 수사를 하게 하고 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휘하고 이승윤이 지시해서 서울중앙지검 당시 검사들이 이건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걸로 종결된 사안이다 하는데도 다시 수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왜 윤석열 처가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빨리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척도 빨리 지금 수사해 달라는 거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내용도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수사 시기까지 조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는 대선 전국에서 계속 이 문제를 써먹겠다, 이걸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윤석열 측의 손경식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측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법부를 존중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윤석열 장모가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을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그 동업자들에게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뭐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지금 2015년에는 이게 받아들여졌다가 그 내용 그대로 달라진 것도 없이 지금은 또 정반대로 뒤바뀐 겁니다. 뭐 그 경영에 직접 관여를 했다. 윤석열 장모인 최 씨가 관여를 해서 뭐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뒤엎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안이 검찰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 의해서 이 뭐 뒤집어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아마 오는 이번 대선 전국은 뭐 유례가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진흙탕 싸움 불가피할 것입니다. 아마 과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흑색 선전, 진흙탕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대로 받아쳐야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 장모의 그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투자를 통한, 그 다음 지금 처가 부인에 대한, 이 뭐 거의 다 국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그걸 한 번 더 소상하게 밝히고 이 자신이 검사로서 직무하는 동안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서 그것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뭐 정치권에서 몇 년 동안 여가 한번 공격했다가 야당이 한번 공격했다가 왔다 갔다 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고 한번 정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금 조국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에 나섰고, 윤석열도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윤석열도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윤석열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는 바로 윤석열이 입당을 하고, 지금 또 당 바깥에 있는 홍준표도 빨리 복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와의 합당도 빨리 서둘러야 되고요. 윤석열이 움직임에 따라서 모두 다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뭐 빠르면 7월 말 8월부터는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 열차, 버스가 달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모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선 후보, 야권의 대선 후보 전체를 완샷 경선, 한 열차, 한 버스에 태우고 모두 출발해야 한다. 지금 조금씩의 뭐 태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져야 야권 단일 후보가 가능해지고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탈선을 하게 된다면, 이 경선 열차를 타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대선 구도가 다자구도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